안녕하세요. 디딤돌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학부모님들, 올바른 수학의 바름쌤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직접 집에서 수학을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수학 숙제를 도와주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지? 이건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왜 이해를 못하지? 이런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머님들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집중도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틀리는 것이 거의 없도록 정확도가 더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약간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디딤돌과 함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일단 선정을 하려 할 때 원리에서 이제 최상위까지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기본 플러스 응용을 선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이제 곧 고학년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서 최대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 적어도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심화는 자기 스스로 한 80%는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념에서도 물론 부족함은 없어야 한다. 그 생각에 저는 이제 기본 응용은 최소한 풀어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 응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수학적인 독해가 되고 그리고 식도 쓸 수 있고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학년 1학기 1단원은 자연수의 혼합계산이에요. 먼저 첫 번째를 볼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 나옵니다. 그쵸?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풀게 되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우선적으로 풀고 덧셈과 뺄셈을 그 뒤에 차례대로 풀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머님들도 읽어보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괄호가 있어요. 덧셈 뺄셈에도 괄호가 있고 곱셈 나눗셈도 괄호가 있는데요. 괄호가 제일 우선이다. 이거는 어느 이렇게 개념에서도 다 익숙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괄호가 1번이다. 2번은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이 2번이다. 3번은 그리고 덧셈, 뺄셈을 하면 된다. 동등한 위치가 있으면은 무조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면 되는 거고요. 요건 뒤에서 좀 더 이제 시기 길어지면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아이들에게는 요렇게 잘 처음부터 인지를 시켜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념 2번, 3번을 알려주셔도 좀 편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개념을 차근차근 아이들한테 괄호 먼저야. 그리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대등한 관계인데 얘들은 이제 차례대로 풀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정리해서 풀면 돼. 요렇게 좀 인지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에 이제 밑에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풀려주시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진짜 있게 되는, 활용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필요한 주수는 모두 몇 개냐.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중요한 것은 줄을 끊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키워주세요. 작은 습관이 큰 영향을 미쳐요. 필요한 주수는 몇 개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했어요. 과자가 24봉지가 있구나. 자, 중요한 건 줄을 끌게요. 한 상자에 8봉씩 담았다. 나누어 담았다. 이 말이죠. 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상자에 주스를 2개씩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스도 넣어주는구나. 좋네. 자, 필요한 주스는 그래서 몇 개니? 자, 여기서 항상 문제에서 마지막 줄을 읽어라. 왜? 거기가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그렇죠? 필요한 주스는 몇 개일까요? 아까 제일 위에 줄 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주스는 몇 개일까요? 자, 1번 괄호 1번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과자 24봉지가 있다 했어요. 근데 한 상자에 8봉지씩 담는데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각 상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각 상자의 개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4봉지를 8봉지씩. 그죠? 24봉지를 8봉지씩. 그러면 3. 이 3은 뭐다? 상자 개수다. 그쵸? 그리고 상자 개수인 3을 쓰고요. 두 번째. 각각의 상자에 2개씩 넣어줬다 했죠. 곱하기 2. 그래서 6. 이 6은 뭐다? 주스의 개수다. 찬찬히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그냥 4학년 때도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니까 식을 두 개를 쓰지 말고 이제 한 줄로 쭉 쓰는 연습을 하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수 혼합 계산의 이제 핵심인 거죠. 한 줄로 쭉 써서 탁탁탁탁 네가 풀 수 있니? 는 네가 이렇게 중학생 언니 오빠를 형 누나를처럼 풀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관로 2번.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되어 있어요. 그렇죠? 24에서 8을 나누면 요 녀석이 뭐라고? 상자의 개수. 이 상자의 개수에서 각각 상자에 두 개씩 주스를 넣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이것은 바로 주스의 총 개수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뒤에 문제 보시면 이제 식으로 나타내시오.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할 때 이렇게 관로 2번처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를 제가 어머님들과 같이 풀고 싶은 이유는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있으면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디딤돌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선생님 네모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부터 탁 막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잘 안 굴러가는 거죠. 아씨 어떻게 풀지?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감 있게 그래 뭐 풀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어머님과 제가 같이 한번 이제 해볼게요. 9번의 관로 1번 167 더하기 298하고 이렇게 왼쪽 좌변이라고 하거든요. 왼쪽 좌변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167 더하기 300 빼기 네모 이렇게 써요. 저는 저희 제자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밑에 줄은 이렇게 가려라 손가락으로. 밑에 줄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줄만 봐. 한 줄만. 너무 많이 가지 마. 그럼 너 머리 어지러워. 눈 아파. 머리가 안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은 요 한 줄만 보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한 줄만 봐. 얘는 나중에 밑에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167 똑같네. 왼쪽에는 더하기 298이야.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있지? 여기도 더하기 298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더하기 300 있네? 그럼 얼마를 빼는 거겠어? 298이 되기 위해서 2를 뺀다. 그렇죠? 요까지는 아이들이 잘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로 풀었던 우변에 있었던 오른쪽에 있었던 녀석과 이 두 번째 줄 요렇게 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가끔은 첫 번째와 요렇게 풀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니고 이제 방금 풀었던 것과 그 밑을 같이 비교하면서 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맞은 숫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있었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이러거든요. 빼기가 있죠. 유일한 힌트. 여기도 빼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도. 그쵸? 위와 아래를 한 줄로 보고 푸는 거죠. 그러면 빼기 2겠구나. 그러면 앞에는 네모가 하나네. 얘는 뭘까? 그쵸? 앞에 두 수 더한 것의 값이겠죠. 467. 그쵸? 467 빼기 2. 이렇게 해서 답은 465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줄 보기, 한 줄 보기, 한 줄 보기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좀 더 풀기가 쉽고 좀 더 부담이 덜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로 2번 또 한번 풀어볼게요. 28 곱하기 25. 자, 28 곱하기 이것도 한 줄이죠? 28 여기도 28 똑같이 있어요. 그쵸? 근데 곱하기 25가 있네. 근데 뒤에는 곱하기 50이 있어요. 이 녀석 곱하기 50을 25로 만들어줘야겠어. 그럼 어떻게? 나누기 2하면 25가 된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로 풀었던 요 식과 세 번째 풀었던 식 요걸 한 줄로 보는 거예요. 는 해서. 그쵸? 나누기밖에 안 보여요. 그럼 나누기 맞추면 되죠? 나누기 2. 그쵸? 그리고 여기는 둘이 곱해서 0 쓰고 5, 8, 40. 그래서 0 쓰고 4 올라갔고 5, 20, 1400. 그쵸? 1400 나누기 2는 얼마? 7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씩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는 덧셈과 뺄셈에서 혼합계산, 곱하기 나누기에서 혼합계산이었는데 이번엔 전체적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그냥 살짝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서는 한번 직접 푸는 요 모습 있잖아요. 요 개념 모습을 한번 같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왼쪽을 먼저 볼게요. 곱하기가 있네. 그쵸? 관로는 없어요? 그럼 곱하기 우선 요렇게.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 사라지고 더하기 빼기만 있으면 차례대로 요렇게 해서 답 나오면 요렇게. 이게 아이들이 자연수 혼합 계산을 확실하게 자기가 거의 99% 자기가 틀리지 않고 잘 풀 수 있다면,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내고 이렇게 거기서 차례대로 푸는 방법을 계속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엄마 나 이제 할 줄 알아. 이제 대충 할게. 그래도 요렇게 풀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번호 매기는 자체가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괄호가 있는 것도, 그렇죠? 괄호 우선. 그리고 곱하기랑 빼기 있네. 곱하기 우선. 그 다음에 빼기 마지막. 요렇게. 저는 요거 강조하고 싶어서 요거 어머님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 이게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대충 알고 이제 뭐 나 알았어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 한번 시켜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8번 문제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8번 문제는 사실 이렇게 먼저 풀고 그다음에 어머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더하기 9 빼기 4 곱하기 3은 5라 돼 있어요. 그럼 왼쪽을 정리해야 돼요. 식이 길면 항상 정리해라. 이건 제가 2학년 때부터도 얘기하거든요. 식이 길면 항상 정리를 해라. 정리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곱하기가 있네. 그럼 곱하기 우선이다. 그래서 화살표까지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더하기 9까지는 나와 있고요. 빼기까지도 그대로 왔어요. 그렇죠? 4, 3, 12.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같이 풀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는 거예요. 이 줄과 이 줄을 비교를 했으면 이제 이 줄과 이 줄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9, 동그라미 더하기 9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빼기 12. 빼기 12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화살표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요. 는의 오른쪽, 우변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아이 수학을 계속 봐왔어요 이러신 분들은 등식의 성질이라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등식의 성질을 알고 계시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직 설명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간단한 예로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1은 6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5에서 얼마를 더하면 6일까? 만약에 아이가 모른다. 자, 여기 가려졌다. 모른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자면은 여기 모르는 어떤 수만 혼자 두고 싶은 거예요. 어떤 수는 얼마다 하고 싶으니까 여기 5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보통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숫자는 앞에 더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다 생각을 해라. 다만 아빠한테 예를 들어서 아빠 2만 원 용돈 주세요가 아니라 아빠 플러스 2만 원 주세요. 더하기 2만 원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수 앞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더하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해서 그냥 굳이 나타내지 않고 굳이 말하지 않는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5를 옮기고 싶은데, 그렇죠? 옮기고 싶은데 여기 사실은 더하기 5가 있는 거예요. 이 5가 는이라는 여기 왼쪽을 나라라고 할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왼쪽 나라에 살던 5가 는이라는 국경을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국적이 바뀌는 거죠. 오른쪽 나라에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잠시만요. 네모는 이렇게 어떤 수는 혼자 이렇게 있게 되고 원래 오른쪽 나라에 있던 6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있고요. 더하기 5가 는이라는 국경을 넘어가서 오른쪽 나라로 가서 국적이 바뀐다. 더하기는 어떻게 바뀐다? 반대인 빼기로 바뀐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언제부터? 저는 보통 좀 똑똑하면 2학년 때부터도 하고요. 더 똑똑하면 1학년 때부터도 해요. 보통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걸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따라서 는은 1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정답 1 맞구나.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식의 성질. 이게 왜 그런지 아이들한테 이제는 5학년이니까 좀 우리 아이가 조금 이해를 하는 아이다 하면은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하냐? 등식의 성질에서 왼쪽을 중학교 때는 좌변이라 한대. 오른쪽을 중학교 때는 우변이라 한대. 그래서 양쪽에 있는 식을 양변이라고 한대. 자, 좌변과 우변에 는
는이라는 등호,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되어 있을 때 그때 여기 5만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좌변과 우변,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이 는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야. 그래서 왼쪽 좌변에 5를 뺐고 그래서 5 빼기 5 해서 5가 사라졌어. 그리고 오른쪽 우변에서도 6 빼기 5라서 6 빼기 5는 그럼 1이 되네. 이렇게.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등식의 성질인데 근데 이것을 일일이 너희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면 너희가 지금은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 외워야 돼요 엄마 이렇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5 더하기 네모는 6이라 했을 때 그냥 네모 혼자 두고 그쵸? 여기 5를 그냥 이사 간다. 사실은 이 항이죠. 한 개의 항이 이동해서 이 항. 이사를 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해 주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혼자 좌변에는 혼자 어떤 수가 남았고 오른쪽에는 원래 있던 아이가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하기 5는 빼기 5가 되어서 왔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식의 성질을 살짝 알려주셨으면 해서 이 문제를 좀 잡고 어머님들과 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빼기 12가 있죠. 이 빼기 12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더하기 12가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동그라미 더하기 9는 왼쪽은 그대로 오고요. 5 더하기 12는 17 이렇게 되죠. 자, 또 한 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 이항, 이사 가는 걸 해봐야겠죠. 동그라미 더하기 9이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혼자 두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9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게 되면은 17 원래 있던 녀석이 있고 원래 있던 숫자가 있고 그 뒤에 빼기 9.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이해를 잘했어요. 그러면은 다 얘기해 주세요. 자, 왼쪽 변이 있고 오른쪽 변이 있어요. 좌변, 우변, 왼쪽씩, 오른쪽씩 이렇게 있을 때 양변,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호는 성립한다. 등식은 성립한다.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같은 수를 곱하여도 2라고 할까요? 같은 수를 곱하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단 나누는 건 뭐다? 나누는 수는 0은 되면 안 된다. 그죠? 0은 안 된다. 요렇게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애들한테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요걸 얘기하고 이렇게 말해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해. 다음에 필요하면 또 얘기해 줄게. 왜냐면 아이들이 그럼 부담이 덜해요. 내가 이거 이렇게 선행 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이해가 돼서 이렇게 어깨 뽕은 올라갔지만 이걸 내가 외워야 돼? 되게 부담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냥 요런 게 있대. 이해됐어? 그럼 이해만 했으면 돼 아들. 그냥 넘어가자. 또 필요하면 그때 또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